네, 8월 16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비트코인이 왠지 모르겠는데 58,000달러를 반납을 했죠. 지금 제일 황당한 게 왠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더리움도 2,500달러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장급들도 지금 약간 살짝씩 빠져주면서 시장 전체가 상당히 어수선하다라는 점을 이 시뻘건 이 색깔 컬러만 놓고 봐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58,000달러 아래로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새벽에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이게 갑자기 뭐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조금 웃긴 게 악재가 뚜렷한 게 없어요. 이게 뭔가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뭔가 악재가 빵하고 때려줬으면은 아씨 또 이랬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호재가 더 많죠. 호재가 더 많아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반등을 해줬고, 그래서 호재는 많은데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뚜렷한 악재는 없는데 가격은 빠지고 있는 아주 골 때리는 흐름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켓 메이커들 운전대를 닫고 있는 것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상당히 오랜만에 바라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호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 또 증시는 급반등을 해줬는데 왜 여기서 또 디커플링 되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2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56%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호재성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면서 급등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급등했고 이 8월 초 하락세 온전히 회복한 모습, 다시 말해서 블랙먼데이의 어떤 치명타를 모두 다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왠지 모르겠지만 58,000달러를 반납하면서 급락을 했던 거고, 이렇게 증시와 선명한 디커플링 양상을 확인했다라는 것. 증시가 빠질 때는 커플링 돼서 같이 빠지고, 증시가 반등할 때는 디커플링 돼서 비트코인만 빠지고, 이게 무엇 같은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급등할 만한, 암호화폐 시장도 급등할 법한 그런 재료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7월 소매 판매가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예상치 0.4%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한 거고, 6월에 이게 마이너스 0.2%였잖아요. 그래서 반전세가 확인이 되면서 소비가 지금 강력하구나, 뜨겁구나, 침체 우려가 지나치게 과장됐던 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고, 이 소매 판매라는 게 미국 전체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무게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0.25%포인트 인하하겠다, 이 정도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소비가 이렇게 뜨거운데 뭐 그렇게 급격하게 0.5%포인트 인하하기에 너무 급격한데 라는 이제 정서가 또 강해진 거죠.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마지막 중요 데이터 가운데 하나였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 23만 6천 건보다 낮은 22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노동시장도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지금 약간 에버리지 느낌이 더 가깝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는 증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그 호재성 재료로서 아주 선명한 역할을 해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법한 재료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순간적으로만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좀 골 때리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대체 왜 빠지는 건지가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은 랠리를 벌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과장됐구나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우려 자체가. 또 한 가지가 기관들의 비트코인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데이터로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1924개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1분기에 1479개에서 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 비트코인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는데 시세가 지금 아래로 처박히고 있는 모습이 나와준 겁니다. 굳이 그러면 악재가 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꼽아보자라면, 굳이 악재거리를 찾자라면 이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더 높게끔 점쳐지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폴리마켓 오늘 아침 상황을 보니까 해리스의 승리 가능성 54%,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44%, 역대급 최대 격차로서 지금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리스 캠프에서 아직 명확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스탠스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는 건가? 뭐 그렇게 또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시장을 압박하면서 증시와 디커플링된 양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드 TL 마라톤 디지털 CEO, 이런 어떤 우려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해외로 사업을 이전할 수도 있다. 트럼프와 케네디 주니어는 일찌감치 업계와 교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리스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도록 하는 노력에 다소 소홀한 것처럼 보인다. 업계의 걱정은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비트코인의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명확한 스탠스를 밝히지 않은 일종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가, 뭐 이 정도로는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해석을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을 기치로 내걸면서 엄청난 암호화폐 업계의 지지를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불과 몇 주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반대급부 차원에서 조금 더 악재 성격으로서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모습이 아닌가 라고도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반론이 가능한 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미 나서서 크립토 포 해리스가 주최하는 타운홀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진취적인 입장을 밝혀줬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상원 양당 의원들을 규합을 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진력을 만들 것이다. AI, 암호화폐와 관련한 혁신은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의회는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드레일을 제공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상식적이고 건전한 규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이 크립토 포 해리스를 지지하는 크립토 진영의 어떤 인사들이 지금 주최했던 타운홀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해서 방관할 여유가 없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가 전혀 없는 국가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극단주의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거의 톤과 방향성은 트럼프의 멘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극단주의자들만 중국으로 바꾸면 이건 그냥 트럼프 멘트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훨씬 더 친화적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가격 압박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물론 여전히 해리스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에 척 슈머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밝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크립토 표심을 건드려서 확고하게 승리를 거머쥐겠다라는 의지 정도는 꽤 선명하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상원 의장이 이제 등장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상원 의장이 지금 해리스잖아요.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순조롭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담 버튼, 이 포렉스 라이브의 애널리스트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이건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 유통과 관련됐을 수 있다. 나스닥은 블랙 먼데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AI 관심 증가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 성장이 양호하다라는 해석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빠지는 게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미 좀 지나간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 받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지금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마운트 곡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됐을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지금 상황 자체가 그만큼 되게 약간 까리하다라는 겁니다. 분석가들은 여전히 여러가지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지지라인이 붕괴가 됐는데 이건 강세장의 시작 신호다. 2016년과 같은 가격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강세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한번 지지라인 밑으로 훅 빠졌다가 결국에는 올라서서 지지받고 급등. 지금 이번에도 훅 빠지긴 했는데 지금 지지받으려고 하고 있고 급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우시안 채널을 성공적으로 뒤집었다. 이 평균적인 반등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하락 시즌은 거의 끝났다. 곧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네 번째 달은 항상 강세를 보이면서 반감기 가격 위에서 마감되곤 했었다. 평균적인 반등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하락 시즌은 거의 끝났다. 곧 상승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과 9월 정도에는 의미 있게 월간 마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든 6만 달러 위로 좀 올라서 줘야 우리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였을까요? 뭔데 지금 이게 판때기가 날아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이게 그 배경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호재성 재료는 반영되지 않고 뚜렷한 악재가 없는 상황.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모호한 상황도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특히 여러 차트들 분석된 것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와 너무 크게 디커플링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